봄비가 내립니다. 자, 오늘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거 퀴즈로 낸 문제인데, 요런 게 있어요. 십시는 생극작용이죠. 그죠? 뭐가,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1번.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요. 2번. 에너지 파동이 없어요. 그래서 십신 생극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99 정도의 IQ만 쓰면 가능해요. 하지만 사주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 공간과 에너지 파동을 살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십신생극론은 그걸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예로 실제 삶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열심히 뛰다니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만물이 느려집니다. 그쵸? 여름에는 아무리 굶뜨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이 여름과 겨울을 결정하는 게 뭐죠? 열입니다. 열. 기본적으로. 여기 병화, 겨울 임수, 그죠? 병임충. 하나는 만물을 쫙 펼치게 하고, 임수는 만물을 극도로 수렴하게 하고,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쵸? 겨울에 무슨 재주로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숨은 의미는 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에도 동일하게 이런 자연의 이치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열의 움직임,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십신으로만, 생극으로만 사주를 분석하니 이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퀴즈를 낸 건데, 1972년 신미대운 29세 임자년에, 기사대운 49세 임신년에,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임수가 왔다는 거예요. 임수. 그죠? 근데 사주 온국에는 수기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세운에서 임신으로 왔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임수가 왔어요. 그쵸? 개수도 왔었고요. 하지만 신미대운과 기사대운에는 그 임수 개수가 운에서 가버렸기 때문에 신미에서 모든 사주 구조의 열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오, 미, 술, 그렇죠? 4, 14, 24 여기에 화기들이 강해져요. 자, 기사대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기, 화기 팽천한 과정에 세운에서 임자로, 임신으로 수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29세 때는 남편이 사망해버려요. 49세 때는 딸이 사망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도 죽이고 딸도 죽일까요? 그죠? 얼마나 그 여인은 얼마나 스스로 한탄을 했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그러는지. 그러면 이 구조에서
임수가 들어올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한 번은 남편, 한 번은 딸 이렇게 사망을 하냐 이거예요. 사주 원국에 없는 임수가 오면 오술, 신미, 기사 이렇게 화기에 자극받은 신유는 수기를 임수를 보지 못할 때는 내면의 내부에 열을 열심히 축적해서 열이 가득한 상태로만 존재해요. 하지만 가득하다는 것이 탄성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득할 뿐 탄성이 없어요. 왜냐? 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운에서 사주 원국에는 임수가 없다가 운에서 임수를 만나면 이 신금이 열을 가득 담고 있다가 탄성이 생기면서 튀어나가요. 뿅! 총알처럼 튀어나가면 이 간목을 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갑, 오, 목, 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져요. 그런 문제, 일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십신으로만 보면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갑이 남편이죠. 그죠? 일지와 십신, 갑갑으로 또 복음이고요. 일지는 갑의 생을 받지 못했고 갑갑은 복음이자 날카로운 신금 총화를 피하지 못하고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49세 임신년에는 퀴즈에 냈지만 딸이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보면 상관 생제니까 발전하겠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사주 원국에 이미 가진 살기를 느끼셔야 돼요. 언제라도 탄성이 생기면 총알처럼 튀어나가서 주위에 친인척 식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느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에 딸이 사망한 거예요. 자, 정반대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여인은 신미대운 경오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자, 이 구조에서는 분명히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술유 아까 그런 구조처럼 신유에게 열기를 자극하면 그 열기는 자수에 풀어집니다. 즉, 이 구조는 신유에 축적된 열을 자수에 풀어낼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맞죠? 고로 신유는 아까 그 사주보다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탄성이 약함으로써 살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자수가 없었다면 신금이 간목을 극하는 살기가 강할 텐데 자수가 있기 때문에 신유를 풀어내고 고로 신금이 간목을 극하는 살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운을 봅시다. 신미대운이 와요. 미토가 미자씨로 자수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신유가 풀어질 곳이 없어요. 자수를 막아버리니까 신유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간목을 향해 갑니다. 원래 사주에서는 살기를 풀어낼 자수가 있었는데 신미의 미토가 자수를 막아버리면
신유의 축적된 열기를 풀어낼 수기가 사라지자 갑자기 멀쩡하던 신갑의 사이가 확 달라지면서 신금이 갑목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살기가 생겨납니다. 그게 대운이에요. 그런데 세운에서 경호가 옵니다. 그렇죠? 그럼 또 갑, 경호 조합이 되죠. 갑오, 경호 이런 모양도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도 갑목을 찌르고 경금도 갑목을 충함으로써 무엇이 문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에서 오로 흐르는 에너지 흐름이 막힙니다. 갑경도 마찬가지고 신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충으로 극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다? 목에서 화로 흐르는 기의 흐름이 딱 막힙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오화는 남편을 상징하는 십신입니다. 일지는 유금입니다. 이 유금이 자수가 막힘으로써 풀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화의 흐름이 막히면서 뭐가?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심장마비로 남편이 사망해버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사주는 사주 원국에 수기가 전였기 때문에 탄성이 아무리 강해도 총알처럼 튀어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운에서 임수를 보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탄성이 생기면서 살기가 강해졌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 수기가 있는데 오히려 운에서 그 수기를 미토가 막아버리면 멀쩡하던 신유가 갑자기 신갑으로 살기가 강해지고 이게 하필 경우 오화로 연결되자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듯 다른 듯 근본을 이해하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빠르게 이해가 되는데 못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풀어보니까 풀어볼 거니까 당장 모르시겠더라도 너무 걱정